네, 이제 3페이지 보시면은 이름이 소모품이랑 소모품비 이렇게 돼 있는데 참고로 성격까지 좀 적어주시면은 방금 이거 한 거랑 아예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냐면 지금 원래 돈을 1년치를 미리 내면 자산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쓴 것만 비용 처리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비용 처리되지만 개월수 맞춰서 비용 처리하는 걸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자산이 비용이 된다 이거죠. 그럼 지금 이제 할 거는 소모품이랑 소모품인데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소모품비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은 자산, 소모품비는 비용.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방금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 부분을 제대로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 소모품, 소모품비는 보너스 문제예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는 가속도가 좀 잘 붙어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이렇게 끙끙 앓으면서 하잖아요. 그럼 다음 거는 거의 공짜로 얻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말하면 하나 포기하면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원리가 계속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느낌을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적은 이유는 아무래도 좀 덜 나왔나 보죠. 하지만 방금 거에서 연장선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억울하진 않아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01번 보시면 01번은 그냥 10월 28일입니다. 10월 28일에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간이형 수증을 받았다. 지금은 뭐 부가가치세 쪽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단기 비용으로 처리할 거. 자, 그럼 해석해야 될 게 뭐냐면 비용 표시해 주세요. 비용으로 처리할 거. 자, 그리고 문제를 읽었을 때 소모품을 구입했다 그러죠. 자, 여러분 이제 뭘 구분하셔야 되냐면 이 소모품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이게 일상 용어인지 아니면 계정 과목인지. 그러면 소모품이라는 말 일상적으로 쓰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모품은 일상 용어예요. 그냥 소모품 샀어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냥 직원이.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비용으로 하래. 그러니까 제 상황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드마카를 샀다고 합시다. 보세요. 이거 얼마나 쓸 것 같아요? 한 5년 쓸 것 같습니까? 안 되겠죠. 한 3일? 금방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현금 주고 1,000원 주고 샀다고 해볼게요. 현금 1,000원 주고 어디 갔지? 현금 1,000원 주고 소모품을 샀다고 합시다. 뭐 그냥 그런갑다 하죠. 그냥 1,000원 주고 1,000원짜리 보드마카를 얻었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얼마나 피곤해지냐면 제가 보드마카 막 여러 개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 버렸거든요. 다 써가지고. 그럼 이거 버릴 때 무슨 회계 처리해야 되냐면 소모품이 없어졌네. 1,000원 줄이고 없어졌으니까 비용 처리해야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는 이게 맞죠? 왜냐면 이것도 자산 맞잖아요. 자산 맞으니까 나는 1,000원을 줬지만 이게 생겼으니까 자산 바꾸기 한 거죠. 근데 다 쓰면 이거 버렸으니까 비용 처리하는 거 맞죠? 근데 이걸 하고 있겠어요 맨날? 한 개 쓸 때마다 버리고 쓸 때마다 버리고 이게 뭔 지랄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거 금방 쓰는구나. 사자마자 비용 처리하자 그냥. 어차피 쓰니까. 그럼 잃어버려도 되고 버릴 때 회계 처리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소모성이 너무 강한 애들은 비용 처리 해버리는 거예요. 뭐 모나미 볼펜 이런 거 사서 자산 처리 안 한다고요. 그냥 뭐 잃어버려도 되고 누구 줘도 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산으로 해도 되고 비용으로 해도 되는데 이거 어차피 금방 쓰니까 그냥 비용으로 처리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뭐 샀어요? A4 용지 샀죠.
아니 뭐 며칠이면 다 쓰는데 그냥 비용 처리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편해.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소모품을 자산으로 하는 건 좀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귀찮은 일이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2번을 보시면 그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소모품 300만 원을 구입했다. 그럼 이것도 소모품은 일상용어인 거죠. 그냥 소모품 샀어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자산 표시해주세요. 그럼 얘는 소모품이라는 일상용어를 소모품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를 했다는 소리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12월 31일에 창고에 남은 게 50일. 산수네요, 산수. 처음에 여러분 자산 샀을 때 소모품 300 이렇게 해놨죠. 여기다가 제가 금액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소모품 300 샀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샀을 땐 자산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건 또 무슨 의지가 있는 거냐면 처음에 소모품을 자산으로 했다는 건 뭐냐면 반드시 12월 31일에 얼마를 썼는지 체크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왜냐면 비용 처리하면 어땠어요? 신경 안 써버렸죠. 비용 처리하고 끝. 난 신경 안 써. 어차피 쓸 거니까. 이런 느낌이었죠. 자산으로 했다는 건 뭐야? 반드시 12월 31일에 다 썼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문제로 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문제는 10월 28일 문제죠. 사면서 그냥 비용 처리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2번 문제는 2월 11일 문제가 아니에요. 2월 11일에 300으로 해놓은 건데 오늘 12월 31일이죠. 이제 수동결산 써놨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300에 샀는데 오늘 50 남았다. 어쩔래? 이거거든요. 아까 그거랑 똑같잖아요. 비용 360 잡았는데 지금 240 남겨야 된다. 어쩔래? 120 뺐죠? 그럼 지금 300으로 시작했는데 50 남았다. 어쩔래? 얼마를 빼야 돼요? 250을 빼란 소리잖아. 산수잖아요, 산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아니 왜 다 쓸 거면 그러니까 이렇게 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제 생각에 이런 거죠. 같은 소모품이 있는데 이게 제조 부서가 있고 그냥 삼성전자 생각해 보시면 그 반도체 만드는 공장이 있을 거고 그 영업부도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해외 뭐 수출하는데 그러면 각각에서 예를 들어 A4 용지를 각각 쓸 수 있죠. 그럼 A4 용지를 둘 다 쓰는데 얼마씩 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자산해놓고 너네 몇 박스씩 썼어 한 다음에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일단 남아있죠. 그게 사실 더 중요한데 그래서 그 재판 있잖아요. 재판 참고로 그 비용을 나누는 건데 비용은 번호가 있어요. 500이랑 800이랑 900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비용 쓸 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비용 계정 과목이 나오면 반드시 이런 게 써 있을 겁니다. 뭐 재판 이런 게. 참고로 500번은 제조 원가라고 하고요. 500번은 제조 원가고 800번은 판매 관리비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라고 쳐보면 삼성전자 공장에서도 뭐 A4 용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쓴 A4 용지는 반도체 값을 올리는 겁니다. 좀 와닿지 않으니까 그럼 이거 그 기아자동차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 있죠? 유스퀘어 옆에. 거기서 스포티지 만드는 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스포티지 만드는 공장 안에서도 막 A4 용지 뽑아서 쓸 수 있죠. 그럼 A4 용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 공장에서. 그럼 스포티지 가격이 올라가요. 제조 원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그 스포티지 만드는 직원들 있죠. 그 직원들이 회식을 막 맨날 해. 그럼 회식비가 다 스포티지 가격으로 들어가요. 이해되세요? 왜냐면 그걸 만드는 곳에서 돈을 썼잖아요. 그럼 그런 게 이제 제조 원가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게 제품값이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낭비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은 스포티지 비싸게 사야 된다고. 그럼 이제 판매 관리비는 뭐냐면 스포티지가 출고가 됐어요. 다 만들어졌어. 그러면 또 그 대리점 있죠. 차 파는데 거기에서도 A4 용지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쓰는 A4 용지는 스포티지 가격에 영향은 안 미쳐요. 근데 회사 전체 입장에서는 이익을 그냥 깎아먹는 입장이 되겠죠.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썼는지 본사에서 썼는지 나누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출처를 그냥 나누는 거고. 그래서 쟤는 500번으로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프로그램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판매비는 800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900번은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그러니까 영업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이 돈을 안 쓰면 돈을 못 번다고 보는 거지. 근데 회식도 시켜주고 해야 되잖아요. 차 열심히 만들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것도 원가로 포함한다 이거예요. 대리점 직원들도 회식 시켜줘야 되고. 자, 근데 영업 외 비용 같은 경우는 전혀 우리 영업이랑 관련 없는 거. 그러니까 여기 회계에서 영업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본업을 말해요. 본업.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 영업 중인 거예요. 회계 입장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 때 필요한 돈을 영업 비용이라고 하는 거고, 영업 외 비용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이자 비용 같은 게 있어요. 돈 안 빌리면 이자 안 줘도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900번 영업 외 비용으로 뺀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500, 800 나왔으니까 그냥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250을 뺐잖아요. 근데 그 중에 25%가 영업부라 그러죠. 그럼 250 곱하기 25%. 그게 판에 들어가겠죠. 판. 영업부니까 판매 관리비 62만 5천 원. 그리고 나머지는 금액 안 적어도 됩니다. 컴퓨터가 찾아줘요. 마지막 금액은. 그래서 뭐 차이를 보자고 하면 1번 같은 경우는 사자마자 비용 처리를 했다. 그러면 이거 1번 문제에서는 힌트가 영업부죠. 영업부 표시해 보세요. 1번 문제. 영업부인데 비용이 나왔죠. 그럼 우리는 이제 비용 나오면 무조건 500, 800, 900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번 문제는 비용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영업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1번 문제에서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냥 소모품. 자산은 번호 구분 안 해요. 왜냐하면 자산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기 전까지 번호를 구분 안 해요. 그러니까 비용은 써버렸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3번 관리부 나왔네요. 그러면 뭐 판매 관리 세트라고 그랬죠. 판관비라고 보통 하거든요. 관리부도 800쪽인데 그럼 9월 1일에 구입한 소모품, 이것도 일상용어입니다. 일상용어. 자, 현재까지 미사용한 소모품, 여기서 소모품도 일상용어죠. 그러니까 내가 소모품을 샀는데 아직 이 소모품을 안 썼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미사용한 소모품 10만원, 이건 자산일 수밖에 없어요. 써야 비용이 되죠. 안 썼으면 자산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보시면 전산세무 2급이죠. 그래서 얘는 뭘 표시하셔야 되냐면 두 번째 줄에 조회.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월 31일이 됐으면,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안 물어봐도 여러분 소모품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자산으로 얼마 했는지도 내가 체크해야 돼요. 자, 근데 검색해 보니까 100만 원이었나 보죠. 우린 지금 답을 역추적할 수밖에 없죠. 조회 안 되니까 지금. 근데 답이 소모품 90이 자산의 마이너스로 돼 있죠. 그럼 처음에 100만 원어치 샀었나 보지.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3번 문제는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연습용 문제입니다. 조회가 지금 안 되니까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보시고, 그러면 아까 느낌이 좀 훨씬 더 비슷한데, 그래서 그 아까 보험료랑 성급비용 있잖아요. 성급비용, 보험료 이거랑 자산, 비용
요거랑 지금 하고 있는 소모품비. 물론 가끔씩 거꾸로도 되죠. 그러니까 거꾸로 되면 조금 어렵게 되겠죠. 그러니까 순방향이 아니라 역방향도 문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역방향은 지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정상적인 회계 처리만 잘 이해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낌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름만 다르고. 그리고 이 둘의 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보험료는 월 단위까지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다고 봐야 돼요. 월 계산까지 들어가니까. 근데 소모품은 한 달에 A4 용지 한 장씩 쓰기 뭐 이렇게 정해놓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사용량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개월수는 안 따져도 되죠. 그러니까 조금 쉬워진 버전. 쉬워진 버전이니까 소모품은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급비용 보험료는 못 맞춰도 아 이거는 꼭 맞춰야겠다 이렇게 좀 전략 그 주제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나랑 좀 괜찮은데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겠다. 그러면 맨날 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맞힐 수 있게. 자, 뭐 소모품까지 일단 해놓고 좀 쉬다가 이제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